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모르는 것이 약이다. 둘 중에 어느 쪽이신가요? 우리가 공경에 빠지는 건 무언가를 몰라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확실히 알고 있다는 착각 때문이라고 합니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아는 것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하게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알고 계신가요? 투자의 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금 투자의 신 1부부터 오늘 함께하게 됐는데요. 지금 9시부터 11시까지 오늘 2시간 동안 풀로 여러분들의 종목 진단으로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좀처럼 길이 보이지 않는다 싶은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드리는 시간이고요. 종목 올려주시면 종목 진단으로 빠르게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1부를 채워주실 투자의 신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 환영의 박수, 반가움의 박수를 먼저 드릴게요. 저희 야인시대 이후로 굉장히 오랜만에 또 이렇게 함께 방송으로 뵙게 됐는데 그동안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반년 만이네요. 맞아요. 딱 반년 만이더라고요. 정말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졌는데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저녁 시간대에 또 돌아오셨어요. 지금 이 시간대에 함께 하시는 시청자분들 중에도 신기수 전문가님을 기다리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 진단 도와드릴 테니까요. 빠르게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돌아온 신기수 전문가님 환영해 주시고 그동안 전문가님의 쿨한 진단이 그리우셨던 분들 지금부터 종목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유튜브와 전화 두 가지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유튜브로 들어오세요. 토마토TV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으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전화로도 이야기 나눌게요. 서울전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오늘 9시부터 일찌감치 출석해 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출석 체크하고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준호님 반갑습니다. 더위 먹었네 하셨는데 오늘도 정말 더웠죠. 내일부터는 또다시 좀 비가 온다고 하는데 좀 시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현야옹님 잘 오셨어요. 신기수 전문가님 음봉 귀신 좀 쫓아내주세요 하셨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계좌에 있는 음봉은 확실하게 좀 쫓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러브수기님도 잘 오셨습니다. 대한도글협회님, 제가 도글님의 인사를 씹었다라면서 이모라고 부를 거예요 하셨는데 위로 올려보세요. 제가 분명히 웰컴 하면서 반겨드렸습니다. 인사 함께 나눴고요. 서당계 1년차님도 출석이요 라면서 인사해 주셨네요. 꽃방울님도 일찍부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종목 진단 달려보도록 할게요. 최영희님도 신기수 전문가님의 진단을 반겨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일단 오늘의 시장 이야기부터 좀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그렇게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더니 하루 만에 또 떨어지더라고요. 코스피는 결국에는 2200선까지 내려간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뭐 코스피 2%가 빠졌죠. 네. 근데 이제 사실 그 지금 일어난 일에 비하면은 나름 좀 선방을 한 것 같아요. 선방을 했을까요? 네, 차트를 좀 제 걸 좀 보여주시면은 네네. 유로화가 지금 20년 만에 최저치로 갑자기 확 빠졌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낙폭을 너무 많이 키워가지고 이거를 월봉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가격이 왔던 게 언제냐면은 그게 2002년도예요. 2002년도 이후로는 20년 만이네요. 예, 이 가격이 온 적이 없어요. 네. 정말 20년 만에 조금 더 빠질 여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로존 경기 침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유로화 빠지니까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또 올라가 버렸죠. 이렇게 전고점 뚫고 올라가 버렸습니다. 근데 이런 거에 비하면은 사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환율도 지금 신고가 냈잖아요. 오늘. 맞아요. 그럼 그렇게 비하면은 사실 오늘 전저점 깼어야 되거든요. 예, 코스피도. 근데 전저점을 깨는 정도까지는 아니었죠. 예, 물론 이제 장 막판에 미국 나스닥 선물 밀리면서 같이 밀려가지고 이렇게 되긴 했지만 그래도
미국 선물 이상 빠지지는 않았다. 미국 선물과 동행은 했다. 우리가 신흥국 증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나름 선방은 했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견조했죠. 코스닥은 이제 0.8% 빠졌는데 상당히 이제 견조한 모습. 이런 것들이 보게 되면 물론 이제 더 빠질 수 있어요. 오늘이라도 또 이제 미국 시장 이제 빠지게 되면 같이 또 빠질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뭔가 좀 엄청난 투매의 심리라든가 극도의 불안감 같은 것들은 조금 지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악재에 비해서는 우리 시장 좀 잘 버텨줬다라는 평가를 내려주셨고, 이제 앞으로가 또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가 또 중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의 전략에 대한 이야기들은 또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은 이렇게 선방을 했는데, 여러분들의 계좌도, 여러분들의 종목도 선방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내 종목은 버티지 못했다, 너무나도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투자의 신과 함께 하시면서 그 종목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는지 그 방향성 꼭 체크하시길 바랄게요. 그 어느 때보다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또 신기수 전문가님 워낙에 명쾌하고 또 굉장히 쿨하게 또 진단을 해주시기 때문에 좀 속 시원하게 해답을 좀 얻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유튜브 창 열어둘 거고요. 또 많은 분들 계속 들어오고 계시는데 인사 나누면서 종목도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굉장히 특이한 닉네임을 발견을 했습니다. 에디페티 루피크롱 뽀로로님 반갑습니다. 그래도 한 번도 안 틀리고 읽었어요. 다행입니다. 또 새파란 밤비님도 잘 오셨고요. 김창환님도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해 주셨네요. 모두 반갑습니다. 마그마님 이름 보이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올려주시고 매수 문의도 받고 있으니까요. 이런 시장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종목들이 어떤 게 있을까? 매수 타이밍도 함께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열어둘게요. 서울전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 진단부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러브수기 님이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메디포스트 한번 살펴볼게요. 매수하신 가격이 34,100원이고요. 비중은 5% 보유하고 계십니다. 요즘 바이오가 좋다는데 이 종목도 가망이 있을까요? 많이 빠졌는데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도 함께 올려주셨네요. 메디포스트 지금 매수하신 가격에 비해서도 좀 많이 빠져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좀 반등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19,400원에서 오늘도 거래를 마쳤고 시청자님 좀 많이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청자님이 보시는 대로 최근에 바이오 흐름이 나쁘지는 않거든요. 이 종목도 좀 손실을 많이 회복을 하고 극복을 할 수 있을지 지금 추가 매수해서 전략은 어떻게 짜면 좋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예,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바이오 쪽이 지금 제일 시장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은 같이 움직일 만한 유력한 이제 섹터로 부각이 돼요. 네.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셀트리온 쪽이 상당히 자리를 좀 잘 잡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전체적으로 심리가 좀 개선된 효과가 요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메디포스트도 지금은 지난번에 이제 코로나 때 가격을 다 반납을 했죠. 다 반납을 하고 거의 지금 거의 최저가까지 지금 자리가 어디냐면은 2012년 이후로는 최저가네요. 굉장히 많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원래 이제 줄기세포 쪽으로 이제 엮여 있는데 지금도 이제 줄기세포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엄청난 그 파이프라인 같은 것들을 발표는 못했어요, 사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기대감만으로 이제 상당히 가격이 높은 데서 움직이다가 그걸 지금은 이제 다 반납을 한 상태인데 실제로 이 회사가 지금까지 하던 그 여러 가지 연구의 결과물들이 올해부터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제일 큰 거는 이제 카티스템 무릎 관절 치료제가 일본 임상 3상이 들어갑니다. 그쪽에도 괜찮은 것 같고 또 매출도 그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분기 때 보게 되면은 한 70% 정도 영업이익이 조금 이제 아직까지 적자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좀 많이 이제 적자 폭이 좀 줄었고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실적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조금은 좀 개선될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회사가 지금 미국 쪽에서 CDMO 회사를 하나 인수를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CDMO 회사 인수라는 것은 그러니까 CDMO나 CMO를 인수를 하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는 일단 돈이 나와요. 일단 돈이 돼요. 일단 거기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현금 창출이 따박따박 되는 이제
먹거리를 하나를 좀 이제 잡을 수가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묻을 수 있어요. 아직까지 인수가 된 건 아니니까. 네. 예, 근데 이제 그런 기대감만으로도 조금 좀 올라갔지 않을까 생각은 되고, 지금 상황에서 25,000원까지는 넉넉히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상 이제 박스권 돌파가 되느냐는 아마도 이제 그 미국의 인수권이나 아니면 전체 바이오 섹터의 심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돌파하느냐 마느냐가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아요. 5%시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5%시면은 제 생각에는 지금 자리에서 한 5% 정도 더 넣으셔가지고 평단가 낮춘 다음에 한 25,000원대 오게 되면은 거기서 바로 파시는 게 아니고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좀 진단 받아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추가 매수해서 대응 가능하겠습니다.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이 좀 여러 개 존재하고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일단은 25,000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진단을 해주셨고 그 돌파에 대한 여부는 시장 상황을 좀 함께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채팅창 보니까 러브수기님 지난해에 매수하셔서 본의 아니게 장기 투자하고 있다라는 글도 올려주셨는데 다른 시청자분들이 아이고 오랫동안 고생하셨는데 꼭 수익 보길 바래요라는 응원 댓글들도 함께 올라오고 있거든요. 굉장히 우리 채팅창 분위기가 훈훈합니다. 저도 함께 응원할 테니까요. 수익을 꼭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에 대한 해답들 체크해 드리고 있습니다. 종목 진단 나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채팅창으로 바로 들어오세요. 토마토TV 검색하시고 구독 버튼 꾹 누르시고 채팅창으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워낙에 훈훈한 우리 시청자분들, 동료분들이 많기 때문에 함께 또 마음의 힐링도 얻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최영희님이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매수 문의 주셨어요. SK 바이오사이언스 매수 문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수혜일 것 같아서 매수하려고 하는데 어떨까요? 라는 질문도 함께 올려주셨거든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한번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우려되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이 또 진단키트라든지 관련 종목들에는 또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최근에 주가를 또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이언스 어제도 좀 급등이 나왔었고 오늘 12만 1,000원대의 거래를 마쳤네요. 지금 매수 타이밍 괜찮을까요? 저는 이제 그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이제 그 백신을 개발 중이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반등이 좀 세게 나왔는데 저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종목들이 이제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그 연속성에 대해서 사실 좀 확신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코로나로 뭐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해먹었던 게 크게 한번 해먹었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지나간 그런 테마가 힘을 다시 얻을 때 얼마나 힘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제 경험상 다시 반복이 되게 되면은 그렇게 힘을 많이 못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제약바이오 쪽을 접근을 하실 때는 코로나가 재확산된다고 해서 코로나 테마주 들어가시는 것보다 네. 그냥 본연의 파이프라인들을 가지고 있는 코로나 이외에 코로나와 관계없는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오히려 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이렇게 빨리 먹으려고 하는 것도 수익을 좀 빨리빨리 내고 싶은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 워낙에 오랫동안 못 봤기 때문에 수익을. 그러니까 빨리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것보다도 꼭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장이 안정화가 안 됐기 때문에 흔들려도 내가 좀 들고 있을 수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이 좋고 또 특히나 이런 코로나 테마가 또 엮이게 되면은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수가 있거든요. 테마주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목표가 선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어디에서 고점 찍고 급락을 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건 장중에 보면서 거래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목표가 설정도 안 돼요. 그래서 이런 테마주 쪽으로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탄탄한 바이오 제약사들이 다 빠져 있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오히려 들어가시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해요.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최근에 좀 흐름이 좋다 보니까 또 이 코로나 재확산이라는 모멘텀을 보고 조금 들어가 볼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 코로나 테마에 대한 부분은 지속성이 확실하지 않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고요. 때문에 조금 더 기본기가 탄탄한 종목으로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다른 종목들 매수 타이밍 보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매수 문의도 함께 올려주세요. 매수하시기 전에 정확한 목표가
숫자 그리고 타이밍 잡고 들어가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유튜브로 함께 하시고요. 전화 열어둘게요. 서울전화 02-325-8200번 함께 하겠습니다. 마로니의 입새님, 보라맨커님 왜 이 시간에 나오셨어요? 라고 하셨는데 오늘 이제 수요일은 당분간 좀 특별 진행으로 신기술 전문가님과 함께 또 진행을 할 테니까 이 시간도 잊지 마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또 이 시간에 또 오랜만에 돌아오신 신기술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 진단 달리고 있습니다. 또 잠시 후에 시장에 대한 포인트도 함께 짚어드릴 테니까요. 잊지 말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닉네임이 굉장히 좀 무서워요. 요즘 같은 시장에 딱 맞는 닉네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성이름님의 종목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LIG 넥스원 가지고 계시고요. 78,7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전망 좀 봐주세요라고 하셨는데 LIG 넥스원이 지금은 69,100원에 거래를 마쳤네요. 이성을 좀 찾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가능성 있을까요? 이 종목도 워낙에 많이 올라왔던 종목이어서요. 예. 네. 그러니까 올해에 방산주들이 괜찮을 거라는 전망들이 작년부터 있으면서 꾸준히 올라왔어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이 종목은 뭐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다가 이제서 잠깐 좀 쉬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추세상에서 엄청난 훼손이 된 건 아니에요. 일단은. 예, 근데 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방산주의 특성상 이렇게 급하게 움직이지 않는데 2021년도부터 상당히 이 정도 움직이면 급하게 움직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뭔가 좀 기간 조정이 좀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일단 LIG 넥스원 자체의 어떤 성장 모멘텀으로 본다면은 올해 수주 잔고가 사상 최대가 될 것 같아요. 10조 원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주 잔고가 쌓였다고 해서 그게 물론 뭐 당장에 급하게 바로 뭐 매출로 연동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 네. 수주 잔고가 많이 쌓여 있으면은 뭐 내년도 매출은 더 늘겠다. 또 안정적으로 수입이 들어오겠다.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에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요번에 9만 원 단을 이제 못 넘고 그리고 이제 살짝 꺾였는데 전 중기적으로는 LIG 넥스원이 한번 10만 원을 한번 돌파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되려면은 좀 시장도 좀 도와줘야 될 것 같고, 네. 그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반등은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반등이 나오면은, 요번에 한번 반등이 나오면 8만 원 돌파가 되면은 8만 5천 원까지는 갈 것 같아요, 다시. 전고점까지는 갈 것 같은데, 지금 좀 오래 가지고 계셨으면은 10%시잖아요. 네. 10%시면은 제 생각에는 이 근방에서, 한 10% 정도 더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더 넣으셔서 8만 원 단 오게 되면은 지금 사신 가격대 오게 되면은 절반 더 쉬고 나머지 10%만 가지고 8만 5천 원까지 일단 가져가 보시는 걸로 이런 전략 괜찮을 것 같고 단지 시장이 지금 흔들리잖아요. 지금 10%를 더 샀는데 한 번 더 깨져버리면은 굉장히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손절선은 한번 잡아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손절선은 6만 6천 원 정도 잡아 놓으시고 지금은 이제 손절선 가까이 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물타기를 한번 하셔가지고 뭐 짧게 손절을 한다 생각하고 새로 들어간 것은 그리고 올라가면은 조금 더 이제 많이 수익을 내자 이런 전략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전략적으로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겠습니다. 일단 8만 원대 올라갔을 때 비중을 좀 덜어내시면서 8만 5천 원까지 1차적인 목표가 체크를 해드렸고요. 손절 라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6만 6천 원 제시해 드렸으니까 이 가격 라인 때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어제 반등을 뒤로 하고 오늘은 또 한번 급락이 나오면서 시장이 점점 더 방향성을 잃어갑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종목 침체에 대한 걱정도 커지실 것 같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내가 믿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전문가님의 의견을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채워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목을 많이 보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유튜브로 함께 하겠습니다. 토마토TV 검색하고 들어오시고요. 채팅창에 주저하지 마시고 어떤 종목이든 좋으니까 지금 다 이 종목 꼭 진단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종목들 어떤 것이든 다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화
전화 기다리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 전화 접수 담당자의 목소리가 굉장히 달달하다라는 점을 항상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요즘같이 퍽퍽한 시장에 이 달달한 목소리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전화 주시면 달달한 목소리로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드리고 그에 대한 해답도 더 달달하게 전해드릴 테니까 꼭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 전화 02-325-8200번이고요. 연락 주세요. 또 지금 아직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시간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종목 지금 바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TV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지금 바로 유튜브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종목 보내주세요. 자, 그렇다면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그 닉네임이군요. 에디페티 루피크롱 뽀로로님 종목도 올려주셨습니다. 매수하신 종목은 한정기술이고요. 매수하신 가격이 68,000원에 비중은 45% 실으셨네요. 장기적인 전망 궁금합니다. 라는 글도 함께 올려주셨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은 64,200원에 거래를 마친 종목이고요. 최근의 흐름을 보면 뭐 역시나 올해 들어서부터 지난해 말부터 해서 최고점 11만 원대 찍은 이후로는 좀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이 종목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게 될지 또 원전 정책 수혜로서의 모멘텀도 가져갈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 이제 정부가 탈원전 부분을 이제 공식화했어요. 그 에너지 장관이 이제 원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최대한 활용하겠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탈원전 공식화한 건데 그런데도 원전주가 빠졌죠. 전체적으로 빠졌습니다. 전 원전주뿐만 아니라 뭐 신재생 쪽 다 빠졌고 뭐 정유주까지도 빠졌어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아까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유튜브 창에 삼성물산 왜 빠졌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지금 경기 침체 관련된 우려감이 있어요. 그 경기 침체가 되게 되면은 이런 어떤 그 물류와 관련된 것들, 삼성물산 뭐 이제 그 수출과 관련됐잖아요. 그런 것들 또 이제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 거다. 이러면서 이제 오일 가격도 빠져버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에너지주들이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빠졌고 특히 이제 소비나 그런 쪽 관련된 것, 계통들 또 다 빠지고 이제 그런 식의 하락이 오늘 연출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뭐 아주 장기화 된다거나 추세화 될 거로는 보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오일 가격은 저는 조금 더 빠질 수 있다 봐요. 오일 가격은 빠질 수 있다 보는데 신재생 쪽에는 이러다가 단기적인 어떤 변동 이후에 다시 반등이 나올 걸로 봅니다. 특히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약간 극적인 어떤 모멘텀을 다시 또 찾고 있잖아요. 굉장히 좀 드라마틱하게 지금 반전의 모멘텀이 있는 거기 때문에 쉽게 꼬꾸라지지는 않을 걸로 보여요. 단지 조금 더 변동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한정기술 같은 경우에는 6만 원 단 살짝 깨는 정도 전저점까지, 네. 전저점 부분까지 한 번 더 내려갔다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45%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이런 원전주 같은 데다가 이것도 일종의 테마주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비중을 이렇게까지 지금 반빵이잖아요. 45%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손실 얼마 안 되시니까 제 생각엔 15% 이하로 줄이셔야 돼요. 비중을. 그리고 나서 뭐 더 빠지면 더 추매를 한다든지 하는 전략이 좋겠고 원전주 쪽에서 내용상으로 대장은 그 두산 에너빌리티죠. 두산 에너빌리티의 흐름을 보게 되면 잠깐 제가 원전주 전반을 이기려면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걸 넘는지 안 넘는지를 봐야 돼요. 지금 이제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쉬었습니다. 쉬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전저점을 안 깨고 반등이 나와서 이번에 2만 원 단 돌파가 되게 되면은 원전주 전반적으로 매기가 돌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원전주 반등이 나올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보유는 가능하시지만 근데 이제 비중은 좀 줄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중을 좀 크게 덜어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45%라는 비중은 조금 부담스럽다. 15% 정도가 적당할 것 같다라는 진단도 함께 남겨주셨고요. 이런 질문도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옵니다. 원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새파란 밤빛님께서 방금 EU 텍소노미에 원전이 포함됐는데 이 이슈도 원전주에 반응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올려주셨거든요. 확인을 해보니까 최근에 조금 전에 발표가 났습니다. EU 텍소노미에 원자력 발전과 천연가스를 포함하기로 했다라고 발표가 났는데요. 이 부분이 원전 관련 종목에는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기다리던 소식이죠.
예, 그래서 아마 좋은 어떤 모멘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내일 아침에 어떻게 반응할지 좀 약간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요 반등이 나왔을 때 원정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대응 전략을 좀 부지런하게 짜셔도 좋을 것 같은데 궁금하신 거 계속해서 올려주세요. 그럼 내 종목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지? 좀 마음이 급해지실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해답도 전해드리고 마음도 차분하게 저희가 안정을 찾아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상담은요, 저희 전화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이 늦은 시간까지 또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데 요즘 날도 덥고 시장도 참 뜨뜻미지근한데 좀 잘 보내고 계신가요? 아유, 휴식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어떡해요. 좀 오늘 밤은 이 해답을 얻고 좀 푹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종목에 대한 해답 전해드릴게요. 어떤 종목이 가장 고민되세요? 예, 신재생 에너지가 좋다고 방송에서 그러고 해갖고, 상강 MNT도 30% 갖고 있고, 네. 오늘 품목 진단 의뢰하는 현대 에너지 솔루션. 현대에너지 솔루션. 35,500원에 네. 42%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현대에너지 솔루션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 거고 35,500원에 42%. 신재생에너지 좋다 하는데 이 종목은 왜 이렇게 안 가는지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오늘도 좀 많이 빠졌네요. 네. 그런데 아까 좀 전에 그거 말씀하신 EU 텍소노미에 네네. 원전하고 천연가스가 포함되면 네. 신재생 에너지 풍력이니 태양광은 안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거지요. 그래서 오늘 빠진 거지요. 오늘 이렇게 급락한 이유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어떻게 앞으로 전략을 짜야 되는지 한번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좀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예. 네, 신기수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예, 현대에너지 솔루션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제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 그래서 에너지 관련주들 다 빠졌다. 신재생 쪽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일단 하락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현대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태양광 쪽에 관련이 있죠. 이 회사는 태양광 패널 같은 것들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태양광 쪽도 오늘 이제 다 같이 빠졌어요. OCI도 마찬가지고 다 빠졌는데 이쪽은 반등이 좀 나올 거는 같아요.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단지 이제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태양광 쪽에서 대장급이 아니에요. 이 종목이 약간은 좀 주변 종목의 취급을 좀 받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중요한 게 이제 어떤 이제 그룹이 딱 정해지면은 그 그룹에서 대장이 제일 잘 가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종목들은 대장이 조금만 떨어져도 많이 떨어지고 대장이 많이 올라도 조금밖에 못 오르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성장 스토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시장에서 엄청난 주목을 받는 이제 그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본연가까지 계속 기다리다가 잘못하면은 너무 또 기회를 또 잊어버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오늘 고가 정도인 32,500원 정도까지는 뭐 무난하게 반등이 또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상 가는 거는 조금 이제 두고 봐야 되기 때문에 내일은 조금 뭐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60일선 아마 터치하고 약간 깨는 27,500원 정도까지 내려갔다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좀 하시고 32,000원대 올라오게 되면은 지금 비중이 너무 커서 또 걱정이에요. 42%나 되시기 때문에 일단 32,000원단 올라오면은 비중을 절반으로 확 줄이시고요. 제 생각에 다 파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절반 이하로 줄이신 이후에 그 다음에 뭐 다른 거를 좀 찾아보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등시 비중 축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오늘 떨어진 건 여러 가지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좀 급하게 떨어진 부분이 있고요. 가격적인 대응 전략은 매수가까지 근처까지 좀 반등이 나왔을 때는 비중을 좀 많이 줄여내거나 아니면 매도를 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좀 진단을 해주셨거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실까요? 그러면 상감 MNT도 그냥 같이 똑같이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이게 종목마다 다를 것 같은데 일단 삼강 MNT 역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잠깐 볼까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갈까요? 알겠습니다. 저 시청자님, 저희가 뒤쪽에 또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봐드리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일단 현대에너지솔루션 함께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종목에 대한 종론들을 보내주셨는데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쪽에 또 투자를 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섹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신재생 에너지 섹터는 앞으로도 더 간다고 보고요. 신재생, 수소 이런 쪽들은 하반기 되면은 또 반등이 나와서 더 갈 겁니다. 근데 이제 가는 와중에 종목별 차별화는 있을 테니까 같이 신재생이라고 다 뭉뚱그려 신재생으로 보지 마시고 네. 종목을 잘 고르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또 유동성이 넘치고 모두가 같이 올라가는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그 안에서 옥석 가리기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목에 대한 선택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에 대한 해답들 계속해서 투자의 신에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준호님께서 어제 우리 시장이 올랐던가? 기억도 없네 라고 하셨는데 너무나도 공감되는 멘트이고요. 종목에 대한 질문 계속 올려주세요. 전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서울전화 02-325-8200번 열어두겠습니다. 제임스님, 저도 왔어요. 야간에도 고생들 많으시네요 하셨는데 이 늦은 시간에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나비님들 이름도 보이네요. 자, 그리고 꽃방울님께서 신기수 전문가님 100% 몰빵 투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우리 꽃방울님이 항상 100% 투자를 하셔서 약간 단타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거든요. 저희한테 종목 진단도 많이 올려주시는데 이렇게 100% 투자를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술이 쉬운 일은 있으시면, 아니죠, 그렇죠? 네, 기술만 있으면 뭐 100%가 아니라 1000%라도 하면 돈 많이 버시겠죠. 괜찮아요? 네,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그 정도 해가지고 그 리스크를 감당할 만큼의 그쵸. 기술이 없죠. 그러니까 저는 100% 몰빵 투자는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반대입니다, 반대. 반대 의견 주셨네요. 자, 꽃방울님께서는 항상 되게 과감한 100% 투자만이 내 심장을 뛰게 한다라고 올려주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오늘도 계속해서 그 심장 뛰는 투자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시장이 참 쉽지만은 않은 시장에서도 굉장히 용기 있는 투자를 하고 계시거든요. 항상 응원을 하겠고 그 안에서도 리스크 관리 또 잘 하시면서 고수의 면모를 계속 저희와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매수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투자의 신과 함께 공유하시면서 종목 진단 올려주세요.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들 올려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또 굉장히 바이오 종목에 대한 질문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제이님께서는 3,000당 제약 궁금합니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은 5만 원이고요. 비중은 30% 보유하고 계시네요. 얼마 전에 47,000원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본전에서 탈출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도 올려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다시 한번 내려오면서 32,150원의 거래를 마쳤거든요. 47,000원까지 이제 올라오니까 본전까지 오겠다 좀 기대를 하셨을 것 같은데 거기서 딱 꺾여서 다시 한번 좀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 종목? 일단 다시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45,000원 단에서 갑자기 급락을 했죠. 급락을 해서 이제 꺾여서 내려왔는데 이 부분이 뭐냐면은 뭐 이제 그 경구용 치료제 관련해서 이제 뭐 그 코로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주사제를 경구용으로 이 회사가 만드는 것을 다른 제약사랑 협의를 했다 뭐 이런 풍문이 돌았어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 진짜냐 아니냐 이러면서 갑자기 가짜인 것 같다 이러면 빠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회사가 공시를 냈는데 그럼 미확정이다. 그 얘기는 뭐 얘기는 하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단발성이기 때문에 또 이제 반등은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것만 갖고 일단 요게 지나가고 나면 아마 4만 원 단까지는 올라올 거예요. 일단 기술적으로도. 근데 이제 그 이상 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생각을 하려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회사의 성장 스토리가 살아있느냐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단에서 지금 같은 시기에 바이오 제약주를 투자를 하실 때 이제 유념하셔야 될 건 뭐냐면은 그 코로나 이전에 갖고 있던 성장 스토리들이 있어요. 각 바이오 제약사들마다. 네. 그게 아직까지 훼손이 없는지를 봐야 돼요. 그 훼손이 안 된 그런 회사들은 예전에 주목받았던 바이오 제약주들은 이번에 또 그런 종목들이 또 올라갈 거예요. 거기 살아있다면. 예, 네. 살아있다면.
삼천당 제약은 그게 아직까지 살아 있어요.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안구 뭐 저반제 쪽도 뭐 그쪽으로는 뭐 국내에서는 거의 독보적으로 안구용 그 약물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이 회사가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게 지금 경구용 그러니까 주사제를 먹는 약으로 지금 바꾸는 그런 작업이 있거든요. 그 플랫폼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쪽도 지금 뭐 계속해서 지금 기대감이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막 가령 정말로 이런 코로나 주사제를 뭐 경구용으로 바꾸는 일에 협의가 됐다 이런 소식이 나오고 이건 굉장히 좋은 소식이거든요. 그런 데 대한 이제 기대감들은 아직까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등은 나올 걸로 봅니다. 그리고 45,000원 단까지는 저는 조금 시간 걸리면은 갈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45,000원 단 올라오게 되면은 네. 이분이 근데 너무 또 30%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가지고만 계시다가 45,000원 단 올라오게 되면은 조금 이제 비중을 좀 줄여놓고 나서 한숨을 좀 돌리실 필요가 있어요. 한 번에 돌파가 안 돼요. 보통 저런 자리에 오게 되면은 또 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뭐 다시 또 뭐 추가 매수를 한다든지 하는 전략이 가능하니까 일단 45,000원대까지는 일단 좀 기다려 보실 필요는 있겠어요. 자,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성장성이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텐데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이 여전히 살아있는 종목입니다. 때문에 45,000원까지 올라오는 거 반등 기다리셨다가 그 부분에서는 비중을 좀 과감하게 줄이시고요. 그 이후를 또 다시 한번 기다리는 전략 체크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바이오 종목들이 워낙에 또 오랫동안 눌려 있었던 종목이다 보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고민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올려주세요. 와, 내가 종목 올렸다가 혼나는 거 아니야 라고 망설이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어떤 종목이든지 따뜻하게 맞이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다양한 사람들, 우리 전문가들 그리고 우리 채팅창에 함께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종목 진단 신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딱 3가지만 남겨주시면 되니까 굉장히 쉽죠?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솔로몬님의 종목이고요. 롯데칠성 가지고 계시네요. 매수하신 가격은 17만 1,500원입니다.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세요. 롯데칠성 오늘 올랐습니다. 오늘 또 빨간불 반갑게 켜준 종목이고요. 3% 정도 올라오면서 17만 2,000원에 거래를 마쳤어요. 아마 최근에 매수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이 롯데칠성 음식료 업종 앞으로 전망이 어떨까요? 음식료 업종도 이제 요 근래 이제 사실 음식료 쪽이 이제 어찌 보면 좀 인플레이션 수혜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이쪽에 이제 물가 올라가고 판가가 올라간다는 그런 기대로 네. 음식료 쪽이 이제 다들 이제 많이 올라왔잖아요. 롯데칠성은 지금 일단 그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2분기 때 실적이 상당히 좀 호실적일 거라는 전망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정도면은 주가 방어는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빠졌으면 다시 아마 박스권 하단일 것 같아요. 지금 정도가. 매수를 아마 121선 그래서 보면서 매수하신 것 같은데 매수 포인트가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는 않고 단지 지금부터 이제 대응을 잘 하시면 돼요. 지금 그래서 이 종목은 반등이 좀 나올 걸로 봅니다. 반등이 좀 나올 텐데 하반기 때에 가령 이 종목이 롯데칠성의 음료들이 가격 인상이 된다면은 가능하다면은 그러면은 뭐 이제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능하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은 지금 롯데칠성이 만들고 있는 음료라든가 그런 거에 원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지금 올랐다. 이게 설득이 돼서 그게 판가 전가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원자재 가격이 지금 빠지고 있어요. 하락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상반기 때만큼이나 원자재 가격이 다시 또 치고 올라올 수 있느냐. 저는 상반기 때 그게 미친 가격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미치지 못할 거예요, 이제. 시장이.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렇다면은 이제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조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식료 쪽이 아마도 이제 그런 부분을 탄다면은 다시 신고가를 내긴 좀 어렵지 않은가 이제 이런 생각은 해요. 그래서 반등은 나올 것 같습니다. 반등이 나오게 되면 61선 부근 지금 뭐 18만 5천원 부근 정도, 4천원 정도 부근 요 정도까지는 이제 올라갈 것 같으니까요. 그 정도 선에서 이제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좀 안전하지 않을까. 더 갈 수도 있지만, 우리는 지금
많이 수익을 내는 것보다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안정적으로 수익을 좀 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18만 4천 원 정도에서 정리를 하는 게 좋겠고 그리고 시장 흔들림에 따라 또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시죠? 네, 10%시면은 제 생각에는 오히려 15만 원 땅까지 내려오면은 더 사셔도 되겠네요. 10%시면은. 그러니까 뭐 손절하기보다는 추가 매수 전략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롯데칠성이었습니다. 음식료 좋다 그래서 엊그제 매수하셨다라고 또 올려주셨는데 포인트 굉장히 잘 잡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이 가격적인 라인대 대응이 중요할 것 같고요. 18만 5천 원까지 반등 가능성 열어주셨고 혹시라도 시장 상황 때문에 하락을 한다면 15만 원 선에서 추가 매수도 가능하겠다라고 진단을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잘 잡으셨고 미리 좀 축하를 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지금 현재 9시 4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생방송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진단 도와드리고 있고요.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지금 올려주세요. 지금 채팅창 보니까 종목 궁금한 거 갖고 있으면서 털어놓지 않는 분들도 계신 것 같거든요. 그러지 말고 속 시원하게 저희 털어놓으시고 그에 대한 해답도 시원하게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에 토마토TV 검색하고 들어오시고요. 전화 계속 열려 있거든요. 서울 전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볼게요. 담비꼬야님,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닉네임인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매수 문의 주셨는데요. 신한 리츠 알파 매수해도 되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서 기대 수익률이 떨어질 거라는 우려에 리츠주가 빠지는 것 같은데 신한 알파 리츠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다른 리츠주에 비해서는 선방하는 것 같아요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세요? 리츠주가 지금 딱 말씀하신 딱 그대로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물가 엄청나게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금리 인상하면은 아무래도 이런 뭐 리츠주나 이런 것들이 제 생각에 뭐 좋을 일이 있나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네. 제가 사실 그 리츠주의 수익 구조에 대해 가지고 제가 잘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 아주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네. 그냥 상식적인 생각에 좋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굳이 지금 뭐 리츠주를 안 하더라도 지금 시장에 살 종목들이 없지 않습니다. 지금 뭐 시장이 좀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사놓으면 단기간에 수익을 또 볼 수 있는 종목들이 꽤 있어요. 근데 굳이 리츠주를 지금 해야 될까? 차트도 지금 이상한 차트 같은데 제 눈에는 굉장히 이상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권하고 싶지 않아요. 별로 지금 시장에서 매력적인 종목은 아니겠다. 계속해서 금리가 인상되는 건 올해 내내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종목으로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한 알파리츠 매수 문의에 대한 해답을 드렸고요. 여러분들 이 금리에 대한 이야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또 유가에 대한 궁금증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 시장에 대한 포인트 또 잠시 후에 함께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꼭 잘 살아보세님 잘 오셨어요? 종목 올려주셨는데 저희가 차근차근 한번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음 종목 바로 볼 건데요. 이번에도 역시나 바이오 종목입니다. 제넥신 살펴볼게요. 이선희 님이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매수하신 가격이 12만 7천 원이에요. 비중은 25% 보유하고 계십니다. 전망 대응 방법 좀 꼭 부탁드려요 라면서 올려주셨는데 제가 지금 매수 가격에 너무 놀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지금 가격이 3만 원대이거든요. 12만 원대에 사셨으면 너무 이 종목 때문에 정말 밥도 안 넘어갈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까지 내려갈 수 있나 싶은데 그래도 최근에 바이오 종목들 조금씩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좀 그나마 우리가 손실을 좀 줄일 수 있는 가능성, 대응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까요? 제넥신을 아직까지 들고 계시는 게 참 아마 또 타이밍을 놓치셨을 수도 있고요. 제넥신은 제가 기억이 나는데 네. 제가 이제 11만 원대인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작년 4월 달인가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 이제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상증자가 그때 하려다가 주주들 반대 때문에 안 했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유상증자를 하려다가 회사가 살아야 되는데 주주가 반대한다고 안 한다면 그거는 문제다. 그럼 돈 어디서 끌어다 쓸 거냐. 이 종목은 이제 안 된다.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 그때가 11만 원대니까 보니까 지금 그때보다 4분의 1 토막이네요. 맞아요.
지금은 이제 바이오주들 또 반등 나올 것 같으니까, 기다리시긴 해야 될 텐데, 사실 그 제넥시는 워낙 실망감이 크게 지금 작동을 하고, 워낙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 또 지난번에 이제 그 백신 개발과 관련된 부분 때문에 한창 좋았던 종목이라서, 그거 외에 동력이 지금은 사실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 종목도 물론 올라가긴 올라갈 것 같아요. 올라갈 거는 같은데 조금 다른 바이오들 종목들 요즘에 꿈틀꿈틀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비하면은 굉장히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 다른 종목들 다 올린 이후에 이제 뭐 없나 하고 쳐다볼 때 아마 이 종목을 쳐다볼 여지가 커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이미 25%의 4분의 1 토막이면은 얼마입니까? 그러면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한 10%? 10%도 안 되죠. 예, 뭐 이제 그런 것 같은데, 그 정도 비중밖에 안 남으셨다면 제 생각에는 과감하게 매도를 하셔서, 다른 바이오 종목으로 좀 갈아타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조금 더 효과적인, 그 매매 같아요. 물론 이 종목도 올라올 거는 같은데 너무 느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에 너무 기대지 마시고요. 이렇게 너무 오래되고 스트레스만 계속 주는 종목 들고 계시다 보면은 다른 종목을 찾아볼 의욕도 안 나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일단 털고 나야지, 그래야지 다른 종목을 찾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좀 환기가 됩니다. 파실 때는 굉장히 아픈데 일단 팔고 나면은 하루만 지나면 또 괜찮아져요. 그래서 다른 종목도 찾게 되니까 이 종목은 좀 매도를 하시고, 그리고 바이오 종목도 요즘에 꿈틀대는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 그런 종목으로 좀 갈아타시기 바라요. 네. 눈 질끈 감고 이 종목 매도 추천드렸습니다. 과감한 결정이 좀 필요할 때인 것 같고요. 바이오 종목, 다른 종목 다 갈 때도 내 종목은 왜 안 가지 좀 계속해서 좀 마음을 썩힐 것 같은 종목이다라고도 함께 얘기를 해주셨네요.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갑니다. 다음 상담은 저희 전화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종목 어떤 거 궁금하실까요? 네, 현대미포조선이요. 알겠습니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네, 68,000원에 100%요. 100% 보유하고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수익 잘 보고 계시는데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오늘 상당히 많이 빠져가지고요. 네. 이걸 계속 갖고 가야 될지 내일 매도를 해야 될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100% 굉장히 과감하게 현대미포조선에 실으셨는데 수익 잘 보고 계신 구간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조금 많이 빠졌습니다. 앞으로 대응 전략 체크해 볼게요. 전문가님과 네.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자, 일단 오늘 급락을 했습니다. 10%가 넘게 이제 현대미포조선이 빠졌는데, 오늘 조선주들이 다 이래요. 조선주들 뭐 기자재까지 전부 다 엄청난 급락들을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제 유가 빠지니까 이렇죠. 유가가 이제 빠지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 침체, 그러면 선사들이 배 만들겠느냐, 전체 이제 그 글로벌 물동량도 줄어들 텐데,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조선주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빠진 거고, 그러니까 지금 경기 침체론이 다시 부활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이제 현상들이 좀 생겨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일단은 조선주들이 지금 받아놓은 수주만 하더라도 엄청나고요. 그리고 그 수주에 관련된 매출이 아직까지 조선주들 계정에 찍히지도 않았어요, 아직까지.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오늘의 이제 이런 급락은 좀 과하다 보여요. 예, 적어도 반등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이런 뭐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빠진 김에 한 번 더 빠져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 제일 큰 걱정은 지금 비중이네요. 100%를 지금 가지고 계시니까, 늘 100%를 갖고 있으면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조금만 갖고 있었으면은 뭐 빠지면 좀 더 사도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100%시라서 다른 전략을 구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전저점인 75,900원이 이제 전저점인데, 그러니까 75,900원이 깨지면은 일단 비중 줄이시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75,900원이 깨지면은, 그래도 수익권이시네요, 다행히. 수익권이시니까 75,900원이 깨지면은 비중을 한 20% 정도로 확 줄이세요. 그리고 나서 자리 잡으면 다시 또 비중을 좀 추가할 수 있는 전략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75,900원이 안 깨질 경우에는 85,000원까지는 또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좀 기다렸다가 매도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시청자님 75,900원 깨진다면 비중 축소하시고요. 그 이후에 추가 매수 타이밍을 기다려보자라는 전략을 체크해 드렸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네. 네. 그러면 앞으로는 좀 더 안 빠질까요? 조금 더 빠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75,900원 가격대가 굉장히 중요하다. 만약에 네. 깨진다면 비중을 20%로 좀 확 줄인 다음에 또 다른 전략들을 구사하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현대, 미포, 조선까지 진단을 도와드렸고요. 자, 이제 시장에 대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빠짐을 내일은 또 우리가 어떻게 좀 수습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지 내일장 전략 체크해 볼게요. 내일 우리 어떻게 대응할까요? 지금 장세가 보면은 이제 오늘은 경기 침체 불안감이 이제 아마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을 다 이제 좀 불안하게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기에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은 달러가 오를까요? 아니면 달러가 내릴까요? 오르지 않을까요? 왜요? 제 예상하고는 다른다. 그래요? 네,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보통 이제 어떤 한 나라가 네. 이제 경기가 안 좋다 그러면 그 나라의 떨어지죠. 통화 가치도 떨어지는 게 이제 보통이잖아요.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유럽이든 미국이든 경기 침체가 오면은 오히려 달러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유럽의 경기 침체, 미국의 경기 침체론이 나오면 달러가 올라갑니다. 이게 이제 저 그림이 좀 나오고 있죠. 보시면은 저 파란 색깔들은 유럽하고 미국의 경기가 GDP거든요. GDP 전망치들이 쭉 빠지니까 달러가 계속 올라가 버리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저런 트렌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달러가 그래서 쉽게 죽지 않을 겁니다. 그 얘기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쉽게 죽지 않을 걸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주식시장에는 그게 조금 안 좋은 걸로 작동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수급상으로. 근데 거기에 이제 또 하단 지지가 그러면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속 빠질 건가. 근데 하단 지지할 수 있는 이제 요인도 뭐냐면은 경기가 침체가 되니까 어제부터 또 갑작스럽게 나온 얘기가 미 연준이 금리를 또 완화할 거다. 금리를 오히려 인하하지 않을까 막 이런 얘기가 또 이제 자이언 스텝 한 번 했는데 그런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은 늘 이렇게 엄청나게 앞서서 이제 여러 가지 상상력들을 발휘를 하기 때문에 그게 또 하단을 지지하는 요인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여기서 뭐 조금 흔들릴 수는 있지만은 더 흔들릴 수 있고 한 번 더 저점을 깰 수 있고 그렇지만은 엄청난 하락 추세를 계속 이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락했다가 또 올라왔다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경기 침체, 경기가 중요하다면은 지금은 이제 CPI라든가 FOMC 이런 것들은 별로 금리라든가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지나갔다고 봐야 되고 오히려 고용지표 이번 주에 발표 있죠. 네. 이런 게 경기와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달에 있는 이제 2분기 그 GDP 속보치가 첫 번째로 발표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고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이 싸우면서 불안감과 기대감들이 서로 막 싸우는 마지막 삿바 싸움 구간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단에서 가격은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기술적인 바닥 패턴을 완성하는 게 중요하다.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자리를 못 잡고 있어요. 미국은 좀 자리를 좀 잡아가려는 하고 있어요. 근데 좀 기대는 해볼 수 있는데 좀 더 봐야 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관심 섹터를 보셔도 돼요. 지금은 그러니까 시장만 보고 계시지 마시고요. 네. 지금 종목을 좀 찾아보셔도 돼요. 바이오 계속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바이오 쪽 보시고 2차 전지도 지금 많이 빠져 있는데 아마도 이제 대장주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올라올 것 같고 원전 신재생 또 반등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게임 엔터들 괜찮았는데 지금 이제 바닥 반등들이 좀 나올 걸로 보이니까 이런 쪽에서 종목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요. 네. 자, 내일장까지 체크를 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무료 온라인 강연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요일 저녁에 만나보실 수 있어요. 7월 10일 일요일 저녁 8시입니다. 3분기 기회는 반드시 온다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방송 전에 그래서 제가 도대체 기회는 언제 오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그에 대한 해답은 강연에 들어오시면 알 수 있다라고 해주시더라고요.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잊지 마시고 시간 꼭 체크해 두셨다가 무료 온라인 강연에 꼭 참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토마토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바로 참여 가능하세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신기수 전문가님과 또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해답들 전달해 드렸는데요.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요. 잠시 후에 투자의 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